안녕하세요. 매생이 클럽 스나마 친구들. 오늘은요, 선생님이 중국에 갔을 때 이야기를 해줄게요. 선생님이 10년 전에 중국에 간 적이 있어요. 왜 갔냐면, 선생님 혼자 여행 간 건 아니고요. 그 당시에 초등학생들이요, 그 중에서 스카우트라고 하는 그런 단체, 청소년 단체 활동을 하는 친구들은요, 제주도를 가거나 중국을 가거나 일본을 가거나 이렇게 해외여행을 가는 일이 많이 있었어요. 해외에 이제 단체로 스카우트 활동을 하러 가는 거죠. 선생님은 스카우트 담당 선생님이었고요. 그래서 학교에서 단체로 중국에 체험학습을 가기로 했어요. 체험학습을 갈 때 배를 타고 갔어요. 중국을 가는데 우린 비행기를 타고 간다고 생각을 하죠. 그런데 경기도에 있는 평택이라는 동네에는요, 중국으로 바로 갈 수 있는 배가 있어요. 그래서 평택으로 가서 평택에 있는 항구, 평택항이라고 하거든요. 평택항으로 가서 거기에서 다 같이 배를 타고, 그 배를 타고 뱃속에 이렇게 있으면요, 그 배가 밤새도록 달려서 중국에 도착을 해요. 탈 때는 분명히 저녁 시간이었어요. 저녁 7시쯤에 타서 배에서 밥을 먹고, 그리고 거기 있는 침대에서 잤어요. 방이 다 이렇게 있었거든요. 방에서 이렇게 자고 아침에 6시쯤에 일어나 봤더니 벌써 중국에 도착을 한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씩 내리고요. 배를 타고 가기는 했지만 외국에 간 것이기 때문에, 외국에 갈 때는 꼭 여권을 검사를 하잖아요. 중국에 입국하기 위해서 여권 심사를 하고 중국에 드디어 내렸어요. 그런데 선생님이 생각했던 중국의 모습이 아닌 거예요. 너무나 신기하게도 중국인데 사람들이 중국 사람처럼 생기지가 않고 얼굴이 다, 네, 미국 사람 같이 생긴 거예요. 얼굴 피부가 새하얗고 머리카락은 금발이에요. 이상하다. 중국 사람이면 검정색 머리를 하고 우리처럼 황인종이잖아요. 보통 중국 사람들. 선생님은 그때 중국에 처음 간 것이기 때문에 중국 사람들이 당연히 TV에서 본 것처럼, 그리고 책에서 본 것처럼 검정색 머리에 우리나라랑 비슷하게 생긴 그런 중국 사람일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내렸는데 다 새하얀 피부에 금발 머리를 한 미국 사람 같은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다가 중국이라고 생각하고 이제 중국어를 조금 연습을 해서 가서 중국 사람들에게 인사를 하려고 중국말로 니하오 이렇게 인사를 하려고 했더니 그 사람들이 갑자기 영어를 쓰는 거예요. 여기 중국인데 왜 영어를 쓰지? 이상하다. 내가 잘못 들었나? 혹시 이 사람들은 중국에 살고 있는 미국인들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면서 헬로우라고 인사를 하고 중국에 딱 들어갔어요. 입국 심사를 해서 여권에 도장을 쾅 찍고 중국 안으로 들어가서 봤더니 이번에는 더 이상한 일이 있는 거예요. 선생님이 상상했던 중국의 모습이 아니고, 분명히 중국인데 모든 글씨가 다 영어로만 써여 있는 거예요. 이상하다. 간판도 영어, 도로 표지판도 영어, 사람들, 이렇게 그 식당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명찰을 달고 있는데 명찰에도 다 영어로 써 있는 거예요. 중국이면 한자를 쓰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하고 그 사람들을 이렇게 유심히 봤어요. 그래서 식당에 갔는데 이제 음식을 주문하려고 보니까 메뉴판에도 다 영어로만 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순간 갈등을 했어요. 지금부터 나는 중국어로 말을 해야 될까? 영어로 말을 해야 될까? 이 사람들은 중국인일까? 미국인일까? 여기는 중국일까? 미국일까? 계속 고민을 하고 있다가 어떤 사람이 주문을 받으러 왔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거기에 있는 영어 메뉴를 읽어서 한 가지 샌드위치를 주문을 하려고 이 사람한테 샌드위치를 달라고 영어로 말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완전 미국 사람처럼 생겼는데 갑자기 선생님한테 중국말을 막 하는 거예요. 알아듣지 못할 중국말을 막 하면서 선생님한테 막 약간 너 중국말도 모르냐는 식으로 이상하게 쳐다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상하다. 여기 메뉴판에는 영어로 써있고 이 사람도 미국 사람처럼 생겼는데 영어를 말하니까 못 알아듣고, 중국말을 하라고 해서 중국말을 몇 마디 했더니 이 사람도 잘 못 알아듣고, 하여튼 너무 어지러웠어요. 선생님 마음이 너무 어지러워가지고 이상하다. 내가 지금 어느 나라에 온 거지? 나 분명히 배를 타고 중국에 왔는데 라고 생각을 했죠. 자, 이제 그날 식당에서는 어떻게 샌드위치를 시켜서 먹고 숙소로 돌아갔어요. 숙소는 어느 지역에 있는 호텔이었는데요.
호텔에 가서 이제 우리가 한국에서 왔습니다. 여기에 미리 예약을 하고 왔고 초등학생들과 함께 왔습니다. 라는 얘기를 해야 돼요. 근데 중국말로 해야 될까? 영어로 해야 될까? 선생님은 어떤 말을 했어야 될까요? 고민을 하다가 중국말을 잘 못하니까 그래도 중국말보다는 영어가 좀 쉬워서 일단은 거기 있는 미국 사람처럼 보이는 사람들에게 영어를 막 말을 했어요. 그랬더니 정말 그 사람들이 한마디도 못 알아듣겠다는 표정을 지으면서 아주 빠르게 선생님한테 중국말로 뭐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나 어떡하지? 어떡하지? 나 정말 중국말 모르는데, 영어도 잘 모르는데, 근데 이 사람들은 왜 중국말을 했다가 영어를 했다가 나를 헷갈리게 하는 거야? 라고 생각을 하고 탁 고개를 들어서 봤는데, 우리나라도 왜 이렇게 호텔이나 아니면 건물 같은 데 가면 태극기가 걸려 있잖아요. 대한민국이니까. 그런데 글쎄 그 나라에 중국 국기가 아니라 미국 국기가 걸려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는 미국인가? 라고 또 헷갈리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영어로 물어봤어요. 여기가 미국인가요? 저거는 미국의 국기인데 그렇다면 여기는 미국이라고 할 수 있는 건가요? 당신들은 미국인인가요? 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갑자기 선생님한테 막 화를 내면서 너는 지금 여기 중국인데 왜 자꾸 미국이냐고 물어보냐, 그리고 넌 여긴 중국인데 왜 자꾸 영어를 쓰냐 라고 막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선생님한테 되게 크게 화를 내면서 이 여자 이상하다면서, 이 여자 이상한 사람이라고, 지금 자꾸 우리한테 미국이라고 말하고 우리한테 영어로 말한다면서 확 화를 내는 거예요. 선생님은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가지고 같이 갔던 선생님들이랑 막 상의를 해서 우리 지금 여기 좀 약간 분위기가 이상한 것 같아요. 우리 혹시 돌아갈 수 있다면 돌아가야 될 것 같아요. 선생님 좀 무서운 마음이 들었거든요. 선생님은 겁이 정말 많아요. 그래서 우리 그냥 한국에 돌아가면 안 될까요? 돌아가는 배를 좀 알아볼까요? 제가 아니면 비행기라도 알아볼까요? 라고 하면서 막 어떡하지? 한국에다 전화를 했어요. 근데 한국에 전화를 받지 않아요. 어떡하지? 라고 막 고민을 하고 있었어요. 그랬는데 선생님 학교에 있던 5학년 학생 중에 한 학생이 갑자기 손을 번쩍 들더니 선생님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해결할게요. 라고 하면서 앞으로 뚜벅뚜벅 걸어 나오더니 이 친구가 갑자기 굉장히 유창한 말씨로 중국어를 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하면서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중국어로 선생님이 지금 얼마나 당황스럽고 겁을 먹었는지, 그리고 지금 중국에 왔는데 영어를 사용하는 것 같은 분위기, 미국 국기가 걸려 있고 이 모든 상황에 대해서 중국어로 쫙 설명을 해줬어요. 선생님은 그 친구가 중국어로 설명하는 모습을 보는데 정말 눈에서 하트가 평평 나오는 거예요. 너무 고마운 거예요. 정말 얘가 없었으면 어쩔 뻔했어 라고 생각하면서 정말 너무 고마워. 너가 이렇게 문제를 해결해주고 통역을 해줘서 선생님이 정말 고마워. 선생님이 중국어를 더 연습해 왔어야 되는데 연습을 못해서 미안해. 막 그런 얘기까지 하면서 어쨌든 그 친구한테 너무 고맙다고 하고, 그 친구가 그 상황에 있었던 모든 문제를 다 해결을 해주는 것 같았으나 안타깝게도 그 친구가 막 너무 그렇게 중국어를 유창하게 잘하고 거기 있는 사람들한테 막 항의를 하니까 거기 있는 사람들이 화가 많이 났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중국어를 다 알아듣기는 했는데 서로 중국어가 소통은 됐는데 그 친구가, 초등학생 친구가 너무 심하게 항의를 했다는 이유로 우리 팀이 100명 정도였거든요. 100명 정도 되는 우리 팀을 다 쫓아냈어요. 너희들은 우리 호텔에서 머물 수 없어. 너희들이 돈을 냈지만 우리는 너희들을 받아주지 않겠어. 라고 하면서 우리 팀을 다 그 자리에서 쫓아버렸어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날 우리 100명 되는 선생님 3명과 우리 팀들 모두는요, 당장에 호텔에서 쫓겨나와서 다른 호텔을 알아보는데 다른 호텔 어디를 가도 우리를 받아주지 않았어요. 100명이나 되는 사람을 받아줄 수 있는 숙소는 많지 않아요. 그래서 정말 너무너무 힘들게 그날 밤에 밖에서 꼬박 세웠어요. 어느 숙소에도 들어가지 못하고 밥도 못 먹고 배고프고 춥고 정말 낯선 동네에서 오들오들 떨면서 거기서 그냥 잠들 수밖에 없었어요. 선생님 진짜 불쌍하죠? 되게 불쌍하죠. 선생님 진짜 그때 너무 눈물나게 너무너무 서글펐거든요. 그런데 그래도 한 가지 희망이 있다면, 다행스러운 사실은 뭐냐면요, 지금까지 선생님이 했던 모든 이야기는 꿈이었어요. 네. 선생님이 이 꿈을 꾸다가 너무 슬프고 힘들어서 눈물을 철철 흘리면서 딱 일어나 봤더니 실제가 아니고 꿈이었어요. 다행이죠. 선생님이 실제로 밖에서 그렇게 잔 건 아니었거든요. 네. 우리 친구들도 정말로 실감나는 꿈을 꾼 적 있나요? 꿈인 줄도 모르고 진짜인 줄 알고 막 엄청나게 그 꿈에 빠져들었는데 깨어보니까 꿈인 경우 아마 있었을 거예요. 우리 친구들도 이렇게 실감나는 꿈, 진짜인 줄 알았던 꿈 아마 꿔본 적이 있을 텐데요.
오늘은 그 꿈에 대해서 내가 꾸었던 꿈을 실제인 것처럼 자세하게 써주세요. 알겠죠? 제목은 자유롭게 정하고요. 미션 댓글도 오늘 자유입니다. 내 꿈에서 있었던 일을 간략하게 줄여서 제목과 미션 댓글로 남겨주고요. 선생님처럼 진짜 꿈이라고는 생각도 하지 못할 만큼 실감나는 이야기를 꾸며서 거기다가 써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어떤 실감나는 꿈, 어떤 깜빡 속아 넘어가는 꿈을 꾸었는가 선생님이 궁금한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선생님 꿈에 속았나요? 안 속았나요? 댓글에 그것도 좀 달아주세요. 선생님 속았어요. 혹은 저 안 속았어요. 안 믿었어요. 댓글을 남겨주시면 선생님 꿈에 대한 우리 친구들의 반응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미션 댓글 시작!